많은 사람들이 토론이라는 것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둘 중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다 보니 가족, 친구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대결하는 구도로 대화가 흐르고 결국 어느 한쪽은 기분이 상하고 만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워싱턴 대학의 명예 교수이자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어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과제의 69%는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는 수학 문제처럼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단 하나의 명확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흔히들 칭찬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일뿐만 아니라 육아를 할 때도 칭찬하는 게 좋다, 긍정하는 게 좋다, 혼내는 게 좋다 등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셋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경영자, 관리자, 직장인 등등을 만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하기도, 긍정하기도, 혼내기도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바꾸는 방법은 바로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하거나 긍정하거나 혼내는 것보다도 몇 배나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야시 겐타로 지음, 민혜진 옮김, 포텐업 출판사의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저자 하야시 겐타로는 대화 코칭 기업 코칭 전문가이자 리더 육성가입니다. 이 책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은 약 15년 동안 쌓인 코칭 경험을 살려 쓴 책으로 출간 이후 3년 동안 꾸준한 입소문으로 15만 부까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말투와 칭찬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최소한 상대의 말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라는 말로 상대의 말을 반박하는 것만이 부정이 아니라 무관심, 무신경, 침묵, 무시, 비난 등도 전부 부정에 해당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가족 또는 직장, 친구 관계에서 말로 인해 갈등을 겪거나 관계에 금이 간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을 손절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는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을 수 있는 말투의 기술 39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든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는 사소한 결심이 소중한 사람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유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를 낭독을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도 그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를 위해 말하고 있다는 착각.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부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부정합니다. 지금부터 그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꾸 부정만 하면 안 좋다는 걸,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왜 무심코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상상해 보세요. 만약 초등학생인 당신의 자녀가 난 커서 우주비행사가 될 거야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돼. 그거 되려면 얼마나 똑똑해야 하는 줄 알아? 물론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은 없겠죠.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꿈을 최대한 응원해주고 싶을 겁니다. 한편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꿈이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룰 수 없는 꿈에서 하루빨리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부모의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설사 면전에서 대놓고 부정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심리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한 심층 심리는 다음과 같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일로 치부한다. 아이가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부모가 원하는 진로 쪽으로 대화를 유도한다. 이 모든 행위에는 악의가 없으며 오히려 잘 되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즉, 좋은 의도로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정의 역습이죠. 아이를 위해서 부정한다는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부정하는 말에는 악의가 없다. 저희 부모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는 진지하게 F1 자동차 공기역학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평범한 건 없냐? 하고 싶은 말은 알겠는데. 난처하다는 표정을 짓던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똑똑히 기억납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하면서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또 당시 담임 선생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진학이나 고민해라 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던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대했던 어른들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것도,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피드백은 분명 아이의 가능성을 짓밟는 일입니다. 이때 부정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부정을 정당화합니다. 이렇듯 원래 부정하는 말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골치가 아픈 법입니다. 지지와 응원을 받은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들. 미국 카운슬러가 알려준 깨달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하면 부정당한다. 중학생 때 어른들과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마음속 깊이 아로새겼습니다.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서 솔직하게 대답했더니만 도대체 뭐야. 어차피 부정할 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원래 안 된다는 말이잖아. 중학교 3학년인 제 입장에서 말하자면 어른들의 반응은 뒷북치기였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버지와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의도가 뭔지
이해합니다. 저는 그 후 짜증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어떤 계기가 생겨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 간 학교에는 진학 카운슬러가 있더군요. 어느 날 진학 카운슬러가 물었습니다. 켄타로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그러자 마음속으로 또 부정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F1 자동차 공기역학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카운슬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와, 아주 멋진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F1 자동차 공기역학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뭐 멋지다고? 부모님,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자 제가 더 놀랐습니다. 카운슬러의 반응은 솔직히 신선했습니다. 드디어 내 꿈을 인정받은 것 같았고 자유롭게 말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꿈을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될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전적으로 부정당했을 때는 기분이 확 상했는데 막상 지지와 응원을 받으니 뭘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은 저 자신을 발견한 거죠. 아, 그렇구나. 상대방에게 현실을 깨닫게 하려면 이런 접근법도 있구나. 그때 저는 바로 이 점을 체감했던 겁니다. 부정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상반된 경험을 비롯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경영자와 직장인을 코칭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부정만 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 부정만 당하면 분노가 싹 튼다. 부정만 당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부정만 당하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부정만 당하면 자기 긍정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는다. 그런데 이 문장들을 역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단순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만 않아도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부정하지만 않아도 좀 더 대화하고 싶어진다. 부정하지만 않아도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부정하지만 않아도 자기 긍정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긴다. 뭐 이리 당연한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현실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타인에게 부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내 곁에 사람을 남기는 대화 기술. 상처받지 않는 대화를 위한 4가지 화법. ES 이모션 화법. ES but 화법이 효과적이지 않는 이유. ES but 화법은 부정하지 않는 대화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법을 실제로는 거의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Yes but 화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나 의견에 일단 수긍한 다음 근데 말이야, 그렇기는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 부정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싶을 때 부드럽게 부정하는 방법이죠. 일종의 부정 완화제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 화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yes but 화법을 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긍정하는 말을 짧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 딱 이 한마디만 하고 바로 근데 말이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을 수긍해줬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부정의 뜻을 내비치는 대화를 시작하면서 상대방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긍정한 다음에 부정하지 않는 yes and 화법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을 더 기분 좋게 만드는 yes 이모션 화법입니다. 그것은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긍정의 말과 더불어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화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든든하다. 시험 점수가 잘 나왔구나. 정말 잘 됐다. 머리 잘났네. 엄청 잘 어울린다. 산뜻해 보여. 이렇게 긍정하면서 내가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이 화법의 공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동조하는 의견이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이든 상관없습니다. 침묵을 대화로 활용하는 방법.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 쓸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대답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말은 우선 침묵한다는 뜻입니다. 부정하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의견, 생각,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되받아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SNS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 상징입니다. 상대방의 SNS에 악플을 다는 사람은 당사자의 마음이 어떨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직관적이고 반사적인 글을 남기는 거죠. 만약 당신이 반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면 우선 적극적인 침묵을 습관으로 들이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무심코 반대 의견을 반사적으로 내기보다는 우선 브레이크를 걸고 침묵을 선택하세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무심코 부정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디즈니 영화 밤비에는 토끼 덤퍼가 아버지에게 들은 어떤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때의 침묵은 금입니다. 침묵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냉장고 화법. 동의할 수는 없어도 인정할 수는 있다. 상대의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정하지 않는 대화법을 실천하려고 해도 힘들 때가 많죠. 이번에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함께 식사하기로 한 상대에게 오늘 뭐 먹고 싶은지 물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상대는 장어가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날따라 속이 더부룩해서 담백한 음식을 먹고 싶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까요?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메뉴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장어?
장어도 좋은데 혹시 또 다른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러면 상대가 A씨는 뭐 먹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로부터 말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속이 좀 더부룩해서요. 메밀국수 같은 건 어때요?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상대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대화법입니다. 아, 장어 좋아하시는구나. 기억해 둘게요. 다음에 꼭 시간 내서 가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지 않고 일단 보류하는 것을 저는 냉장고에 넣는다고 표현해 봤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전달되는 메타 메시지. 말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태도.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이지만 비언어적 표현인 메타 메시지로도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실제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부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눈빛이나 한숨, 몸짓 언어 등 부정적인 메타 메시지는 전부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부정적인 메타 메시지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생긴다. 양쪽 입꼬리를 아래로 내려뜨린다. 팔짱을 낀다. 다리를 꼰다. 이 몸짓 언어들은 모두 신체 일부를 교차시키는 행동입니다. 왠지 안 되는 것을 나타내는 X 표시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것 외에도 다리 떨기, 상대방과의 시선 피하기, 손목시계나 스마트폰 보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이라기보다 당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지만 형식이 내용을 드러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기분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그렇다면 긍정적인 메타 메시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웃는 얼굴입니다. 먼저 거울을 보면서 평소에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사실 웃으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 코치인 저로서도 기본적인 표정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일할 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녹화해서 확인해 보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가장 믿을 만한 동료에게 회의 때 내 표정이 어떤지 좀 봐줄래? 라고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화상회의를 한다면 영상으로 자신의 표정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평소에 자신이 화가 난 표정을 짓거나 울상을 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려서 웃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기분이 나빠 보이는 사람, 자기 자신과 세상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왔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을 때 꽉 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법을 나 스스로 터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싫어하는 일을 타인을 위해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까지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해주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기분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기분은 나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분의 노예가 아니라 기분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습니다.